보건사관의 김태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학 자료원에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 연구원 복지 패널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또 배치도 되게 잘해 주신 게 저희가 우리 연구원에서 복지 패널을 만들 때 목표가 좀 통계청에 있는 아까 김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계도 그 전에 있던 가계동향조사, 최근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그 통계 데이터, 소득, 그다음에 뭐 지출, 자산, 부채 이런 것들과 가능한 국가 통계와 제일 유사하게 나아갈 거를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맞춰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저희들 차이,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지 통계청의 자료의 차이와 우리 한국복지 패널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들과 달리 한글로 한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좀 뒷부분에 가서 데이터, 아마 여기 학생분들이 좀 많이 진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이렇게 합하고 종으로 합하고 가로로 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복잡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했더니 PPT로 만들면 그런 글들이 다 깨져가지고 그냥 한글로 했는데요. 그래서 보시기는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데이터 설명까지는 제가 못 드리고, 참고로 아마 밖에 나가 보시면 아마 오른쪽 부분에 저희들이 복지 패널 사업 안내라고 요 브로셔를 하나 놔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거의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이제 복지별 학술대회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혹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간지로 들어가 있을 텐데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억셉트해서 받아들여서 좋은 논문들을 쓸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저희 자료 소개와 그 다음에 표본 설계, 설문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아마 22페이지에는 데이터 설명은 좀 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아마 4월 달에 데이터 설명회를 또 추가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잘 설명드릴 텐데 그때 아마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복지 패널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썼던 자활 패널이라서 이건 이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자활 대상자들,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짜 근로요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활 패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 이제 사회복지연구소에서 국가로부터 이렇게 좀 펀드를 받아서 저소득 가구 혹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 패널이라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아시겠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소득자료가 가계동향조사라는 것밖에 없었고 이 당시 2006년 이전에 또 1인 가구라든지 농어가라든지 이런 빠져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어서 정부와 협의하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자 해서 추가적으로 차상위 빈곤 패널이라는 것들을 저희 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패널 자료가 3개가 또 같이 있다는 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하면 이것들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좀 펀드도 늘리고 예산도 좀 늘리고 더 다양한 문항들을 넣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혹은 근로 가는 계층에 대한 좀 세밀한 분석들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자 해서 2005년에 이 3가지를 서울대와 협의해서 이 3가지 패널을 하나로 합해서 지금의 한국복지 패널이라고 해서 2006년부터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서영 박사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패널이라는 특성이 올해 조사하면 작년도 거를 이렇게 조사하게 올해 조사하지만 시점은 다 전년도 시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이 있어서 실수를 많이 안 하시는데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저희가 2006년 복지 패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데이터 분석하거나 논문 같은 거 쓰실 때는 기준 시점을 마치 2006년에 시점으로 이렇게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씁니다. 원래 시점은 2005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6년 조사했다 그러니까 2006년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걸 잘못하면 이제 시점이 통계청 자료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활용하실 때들은 작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아마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조사표 상에서 그 조사 시점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분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패널의 특징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06년에 시작되고 시점
2005년 기점으로 한 7천 가구 정도를 중심으로 연구가 됐고요. 작년에 7천 가구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에 11차까지 조사가 진행돼서 그걸 보통 원표변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가구가 한 4,500가구가 정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상호 박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표본이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표본이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가치, 그 횡단적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7차 때 추가적 표본을 했으면 1,800가구를 추가로 해서 그거를 이제 신규 표본으로 해서 넣었고요. 그러다 보서 그게 지금 작년에 조사가 한 1,478가구,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6,700가구 정도가 지금 조사가 진행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이 또 큰 장점이라는 게 아까 노동연구원 노동 패널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했고 과거 가계동향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시 지역만 하다 보면은 농어가 소득이 많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제외하고는 가계동향 조사 이런 데서 농어가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농어가를 포함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패널이 표방하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라든지 빈곤 문제, 불평등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좀 가대 표집한 게 있습니다. 아까 가계금융복지조사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을 좀 많이 표집해서 고소득층에 대한 변화를 많이 본 특징이 있다 그러면 우리 패널은 좀 저소득층을 좀 많이 표집해서 예를 들어 정부 정책들, 복지부라든지 다른 기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업들이 과연 저소득층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많이 포괄했고요. 그래서 가중치를 주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를 고려해서 데이터셋을 만들고 있고요. 또 이게 저희 자료가 처음에는 그 복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사회보험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혹은 정신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본은 거의 이제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05년 센서스를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7,000가구가 표본이 추출돼서 조사가 진행되었고요. 이거는 아마 거의 다른 조사들과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이 됐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뽑는 방법이 그냥 소득을 갖고 뽑기보다는 OECD라든지 세계은행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균등화된 소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빈곤율을 발표하시거나 진위계수를 발표할 때 항상 소득을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들이 겹치는데 그런 게 균등화된 공공부도 소득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서 60%를 뽑아서 좀 더 많은 가구들이 저소득층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그것들이 특징이고요. 이 방식은 이제 아마 혹시 빈곤 같은 거 분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창기엔 7,000가구로 가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원표변이라고 하는 게 한 4,500이라서 한 65%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우리 연구원에서도 올해 지금 과연 통계청도 이렇게 많은 고민 끝에 연동표본으로 바꾸셨듯이 우리 연구원도 지금 올해 별도 과제로 이제 고민해서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통계청처럼 또 추가적으로 표본을 넣어서 그 횡단자료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좀 지금 다른 박사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가구원도 9,200명으로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7차 때 한 1,800가구를 좀 추가해서 지금 11차 조사까지 한 1,500가구, 이 두 개 합하면 한 6,700가구 정도가 지금 조사가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때는 두 가지 이제 가중치를 주게 되는데, 하나 횡단 가중치라고 그래서 요 7,000가구 정도 좀 못 미치는 가구를 전체로 해마다 분석할 수 있는 횡단 가중치와, 그렇더라도 패널의 원래 특성이 종단 분석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종단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1차부터 11차까지 지속되신 분들 한 4,000가구를 한 4,500가구를 연구할 수 있도록 횡단 가중치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종단 가중치도 같이 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저희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고민 패널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고민하면서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1,800가구들은 또 역시 이분들은 7차부터이기 때문에 7차부터 11차까지 개별 가구의 또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우리가 종단 가중치를 또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는 지금 통계학하신 이런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원래는 넣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넣었을 때 아마 선생님들께서 처음 데이터를 접하시는 분들은 가중치가 생소한 상태에서
가중치가 종류가 세 개가 들어가 있으면 더 복잡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연구소마다 또 가중치를 줄 때도 표본 가중치와 모수 추정 가중치 이런 것들 두 개를 줘버리면 거의 6개의 가중치가 들어가 버리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올해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조사고, 저희들이 다른 패널보다 장점이라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사원 선생님들이, 아마 제가 거의 98년에 우리 연구를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조사가 하셨던 그런 많은 조사원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한 10년 동안 유지되면서 이 패널 가구들과 이렇게 관계성도 있어서 그나마 가장 정확하게 탈락률도 되게 줄이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1차부터 11차까지 조사가 완료돼서 한 6,700가구가 아마 곧 3월 말쯤에 여러분한테 제공될 예정이고요. 또 우리 연구원 패널의 또 장점이라는 게, 패널이라면 아까 이상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분리되는 가구도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다른 데로 가거나 혹은 사망해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 그것들을 추적해서 다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분가 가구라고 해서 결혼을 하시거나 학생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가게 떨어져서 딴 데 살 때라도 직접 조사원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가구 조사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조사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패널의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표본이 많이 줄고, 그다음에 표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인데요. 설문 내용은 아마 자세한 거 일단 밖에 보시면 브로셔를 보고 참조하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크게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 원용 개인용 조사표, 그리고 부가조사라고 해서 서울대와 논의하면서 이 가구 원용도 중요하지만 그때 따라서 패널들의 특성들을 좀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때 처음 조사 시작될 당시에 가장 우리나라를 좀 잘 정확히 보고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해서 논의 과정 속에서 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인식이라든지 장애인 조사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해마다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복지 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복지 제도를 확대하거나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부 효과 같은 것들, 정부 정책 효과 같은 것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장애인 조사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간에 횡단 자료로 끝난다 그러면 이 장애인 조사 같은 경우는 이게 종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단 속에서 나타난 이 장애가 이제 계속대로 유지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건강상의 악화라든지 노동시장에 들어갔을 때 고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부가조사식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 아동이라든지 복지시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멸실되는 것들 줄어드는 것도 있어서 최근에는 좀 추가적으로 넣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장애인의 분포,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는 이렇게 가구용, 신규 가구용은 아까 말씀드린 분가되시거나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새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10차 때 신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사표가 상당히 있어서 아마 유저 가이드 같은 것들 아마 밖에다 두었는데 그거 보시면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고, 조사도 아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한 50분 정도, 40분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 패널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래서 조사원 선생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분야 같은 걸 넣어서 조사를 더 자세히 하고 싶어서 몇 개의 문항을 넣었다가 조사원 선생님들이 반발하는 말을 뺄 수밖에 없었던, 원래 패널이라는 게 아까 이상호 박사님 말씀하신 PSI 이런 것들은 수십 년이 하다 보면 당연히 조사표가 늘어가고 특성을 보는 게 맞는데, 이게 또 조사를 하다 보면 거의 2시간 가까이 하면 그 조사를 당하시는 그 조사 가구뿐만 아니라 조사 원수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늘 때마다 상당히 이제 논쟁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점으로 보니 가능한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부채 이런 것들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들이 다들로 추구하고 있는데, 단점이 이제 서울대 교수님들도 분석하다가 지적해 주신 게 부채 같은 경우, 자산 같은 경우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좀 낮게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차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고소득층을 좀 많이 표집해서 과거의 데이터보다 좀 높은 소득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원 패널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좀 하다 보니까
소득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산과 부채는 좀 낮게 나오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좀 데이터상에 나오는 거 있지만 그렇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데서는 큰 무리가 없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생활 여건이라든지 경제활동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도 있었고, 또 사회적 환경 혹은 생활습관, 가족관광, 특히 최근에 우리 패널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정신건강 문제, 우울이라든지 자존감 혹은 흡연 이런 것들,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또 고려해서 넣는 것은 빈곤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게 소득과 지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박탈이라는, 내가 어떤 특정 제품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소유 못하면 거기서 느끼는 소외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박탈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박탈 지표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같이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행복 같은 거, 삶의 만족도, 이런 것, 만족도도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주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활 만족도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렇게 다양히 놓고, 또 하나 행복이라는 지수도 올해부터 새로 추가해서 아마 행복을 측정하는 방식도 주관적 방식도 있고 소득과 지출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들을 모두 쓸 수 있도록 아마 주관적 방식은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게 되는 거고, 소득과 지출을 가지고 쓰는 것들은 아마 경제학이라든지 이렇게 이쪽을 하신 분들, 노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기타 아동이라든지 복지인식, 장애인 이런 것들을 놓고서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제가 볼일 처리를 안 했지만 정부가 2000년대 이후 수많은 복지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뭐 기초연금부터 국민연금, 사회보험 확대하는 거, 보육제도 확대하는 거, 돌봄 서비스 늘어나는 이런 것들을 저 맨 위쪽에 보시면 노인 가구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 효과들을 볼 수 있도록.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많이 분석하긴 하지만 약간 케이스들이 좀 적어서 좀 문제가 되긴 있지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분석하실 때는 그걸 횡단으로 해마다 분석을 하시면 그 관측 지수가 적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이게 통계 패널 분석 방법 중에 하나 이렇게 붙어서 밑으로 쭉 붙여가지고 전체 풀을 놓고 분석을 하시면 지난 10여 년간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11년 동안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실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타 개인용도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기초 분석법들은 이제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보고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저도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그래도 횡단 관련된 가중치가 주다 보니까 2005년에 빈곤율이 몇 프로, 2006년에 몇 프로 이렇게 해마다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면 이제 패널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줄어들다 보면은 줄어들고 조사원과 그 가구가 관계가 좋아지면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다 보니까 빈곤율이 줄어든 통계청의 결과가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러다 보니 가능한 해마다 분석하는 연도는 잘 안 쓰는 게 가장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쓰긴 씁니다. 그래도 선생님들도 패널을 활용하실 때 가능한 해마다 나오는 자료들은 아마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패널을 쓰실 때 가능한 종단, 끝까지 살아남아 계신 이런 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5차라든 6차 혹은 한 번에 5차부터 10차라든지 이렇게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보시는 게 아마 패널 자료를 활용하시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가 그거, 두 번째는 시점 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에 우리가 조사를 했지만 시점은 2005년이라는 시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보시면 의료를 활용하시거나 정신건강 같은 걸 물어볼 때는 그건 또 전년도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말 소득을 물어보겠지만 정신건강 문제, 의료위험 형태 이런 것도 또 지금 시점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 같은 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시거나 이럴 때 보면 기준이 2015년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2015년 우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2015년 우울은 아니고 지금 2016년의 현 상태에서의 우울증, 우울감 혹은 자존감, 의료위험 실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점 차이. 그래서 패널을 활용하실 때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정도, 가능한 횡단 분석은 잘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종단 분석을 하시도록 하고, 그 조사표상에서 정확히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시고 그걸 분석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 결핍, 박탈과 관련된 지표들이고,
저희들이 분배 자료도 또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장점이라는 게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공적 이전 소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다 보면 적게 나타나는 저희들은 한 20여 가지의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물부터 현금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정책 효과 같은 걸 보실 때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 2015년까지만 확인해 봤는데 한 500여 건에서 자료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그동안에 나와 있던 논문들을 기준으로 한번 키워드를 살펴봤을 때 제일 큰 게 아마 우울이라는 최근에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는 이제 복지제도가 확대하던 시기라서 각 복지제도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최근에는 우울이라든지 아까 통계청에서 말씀하셨던 노인빈곤 문제 그리고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아까 자료에 보시면 통계청의 그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도 저도 가군복을 써서 노인빈곤 같은 걸 한번 내가지고 통계청을 많이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통계청 자료들을 많이 쓰시면 이렇게 횡단 자료 하실 때 그런 것도 쓰시고 저도 중단할 때 우리 패널을 쓰듯이 한번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쓰시면 되게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네트워크를 보시더라도 뭐 효과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빈곤 저희들은 또 다양한 빈곤들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거 빈곤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 가족 갈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 분야를 같이 놓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온 것도 거의 비슷하게 사회적 관계라든지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존담 분석 이런 것들. 최근에 올해 아마 대선 같은 것들이 진행될 거로 보는데 대선에서 여러 주자들이 말하고 있는 혹시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기본소득 문제라든지 아동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연 넣었을 때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느냐, 대상자들이 얼마나 늘어나냐 이런 것들도 우리 패널을 좀 이렇게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시면 바로 분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정신건강이라든지 행복도 이런 것들도 넣었을 때 아마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논문을 쓰실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보고요. 또 최근에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이 자료 하나만 국내에서 쓰는 것들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어서 그쪽 기관들과 협약을 하고 또 중국과도 기존 선배 연구자분들께서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한번 주기적으로 모여서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의 그 패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진행할까 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이터 설명 이런 것까지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이 뒤 한 장짜리를 보시면 저희들이 4월 28일 날 서울에서 또 이 데이터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오시면 가장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 패널 데이터를 구성하는 것들은 교과서를 보면 당연히 다 밑으로만 붙이는 보통 사스로 쓰면 셋이라고 그러고 저기 어디죠? 스타터로 롱 타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타입으로도 붙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머지 타입이라서 옆으로도 붙이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연구소에 따라서는 롱 타입과 와이드 타입을 같이 이제 제공하기도 하는데 우리 연구는 아직은 이렇게 붙인 롱타임만 좀 주고 있는 머지 데이터 가로로 붙은 데이터만 드리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좀 유저 프렌들이라고 하도 많이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롱타입뿐만 아니라 와이드 타입까지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보시면 그냥 빈도표만 보면은 것은 간단하지만 그걸 이제 빈도는 그냥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계량 기법들을 써야 되는데 계량 기법들은 또 스타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스타타 같은 거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데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이제 원래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이건 안 되고 한번 나중에 이제 오시면 그런 것들은 우리 연구원에 있는 다른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양은 되게 많은데 한번 해보시면 몇 줄만 선생님들께서 스타타라든지 참고로 근데 패널을 쓰실 때는 SPSS로 하시면 단기적인 몇 년도는 금방금방 분석하실 수 있는데 이게 10몇 년짜리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고 변수만 해도 몇천 개, 어떤 게 만 개도 넘어가기 때문에 SPSS는 안 되시고 아마 세스나 스타타로 이렇게 분석을 주로 하셔야 되는데 그때 데모 프로그램들 몇 개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하시면 말은 되게 복잡하지만 아마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복잡하죠. 처음에 하시면 되게 어렵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까
이상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맨날 발표한 사람이 학술대가 맨날 발표하는 이유가 자기가 한번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저부터도 1차 때부터 지금 11차 때까지 하다 보니까 그냥 한 해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다 그러면 지금은 1시간 이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처음 고생하시면 될 거다 볼 수 있고 기타는 한번 자세한 것은 저희 패널 변경상 어떤 자료를 첨부하시고요. 또 세분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은 요 뒤에 브로셔 뒤에 나가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